협력하는 의사소통. 자, 이 부분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지금 김유정의 소설인 봄봄이란 작품입니다. 자, 이걸 드라마로 지금 이렇게 다시 각색을 한 건데, 자, 보니까 지금 누구? 여기 있는 장인어른과 그 다음에 대릴 사이인 나가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뭐 때문에 갈등을 해요? 자, 지금 대릴 사이인 나는 지금 혼인시켜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고요. 자, 장인어른 거기에 대해서 점순이의 키가 지금 커야 혼인을 시키든 할 거 아니냐, 이놈아. 자, 6까지 하네요. 비속어까지 보이고. 너랑 약속한 키가 여기까지였는데 요걸 못 기다려, 이놈아. 아, 말이 요만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게 키라는 게 성인의 키가 이렇게 그냥 부쩍부쩍 키는 게 아니잖아. 가뜩이나 이게 엄마의 키 자체가 되게 작기 때문에 점순이가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눈금을 거는 여기까지 지금 도달한다는 것은 평생 지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인어른은 어떻게든지 누구를 나를 지금 부려먹을 생각을 해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근데 어리숙한 나는 그걸 모르고 나서 지금 어떻게 장인어른과 여기는 이렇게 눈금 거놓고 여기까지 다음에 결혼시켜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벌써 3년하고 7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두 인물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은 자, 장인이 사위한테 지금 비속어를 사용하는 문제점. 또 사위는 나는 어때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짜고짜 뭐해? 혼인만 시켜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타협점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자, 이것이 대화의 문제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타협안을 찾으려면 어떤 타협안이 있다? 자, 결국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점순이 키가 잘 자라지 않았음을 고려해 약속한 키를 조금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겠고, 자, 또는 키 대신에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언제? 자, 그럼 한 1년 후 뭐 이렇게, 또는 지금 혼례를 시켜주기까지 지금 일을 부려먹으니까 지금 품삯을 주거나, 또는 자, 결혼 당사자인 점순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4가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의사소통에는 자, 발신자, 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수신자, 그걸 듣는 사람 이게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전하는 자, 전원이란 말이 있네요. 전달하고자 하는 말, 다른 말로 메시지라고 하죠. 자, 메시지가 있겠고 바로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용.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바로 뭐 반응이 있을 겁니다. 수신자의 응답. 자, 그리고 지금 이 대화가 진행되는,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맥락. 자, 이때 맥락에는 자, 시공간적인 배경이나 또는 상황적인 맥락이나 또는 사회 문화적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대화의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다시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반응, 맥락. 보통 반응은 많이 빠지는데 자, 이거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부분이네요. 자, 의사소통 과정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자, 상대방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죠. 발신자가 수신자가 될 수 있고 수신자가 다시 발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서 수시로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능동적으로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표현을 했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듣고 있나? 자, 이런 것들을 점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듣기 과정입니다. 자, 듣기 과정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화자가 말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두 번째, 숨겨진 의미를 적절하게 내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지, 또는 발언의 내용이나 방식의 적절성을 올바르게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또는 화자의 말에 공감하며 또는 감동하며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자, 말하기 과정에서는 자, 여기서 그 말하기의 목적과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언어적 표현 외에도 자, 준언어, 이걸 반언어라고도 하는데요. 반언어적 표현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나 또 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의도한 바가 청자에게 듣는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 조정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준언어하고 비언어가 있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준언어를 우리는 반언어라고도 하는데, 자, 어조, 말투라고 하죠. 또 속도, 빠르기, 자, 고저, 높낮이, 강약, 세기. 자, 이렇게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단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자, 비언어적 표현이란 우리 표정이나 몸짓, 자세, 시선 등 직접적으로 언어와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죠. 자, 하지만 분위기를 전달하거나 의미를 나타낼 때 이것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차렷자 대사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돼? 비언어적 표현이고 말을 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아니면 느리게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자, 내가 어떤 다급함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러면 이건 반언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아래 이걸 통해 두 개의 사례를 두고요. 이걸 갖고 듣기 말하기의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례 1은 지금 어떤 상황이래? 자, 추우니까 문을 좀 닫아달라는 의미로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좀 쌀쌀하지 않니? 자, 의문의 형태지만 실제는 요청 내지 명령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안경 쓴 여학생은 어떻게 해요? 그래, 바람이 차더라. 자, 그런데 얘가 째려보네요, 지금. 레이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문을 닫고 다니란 뜻이구나. 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듣기를 조정한 거죠. 맞나요? 처음에 의도를 지금 그냥 어떤 사실적인 것을 물어본 건지 그냥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 의미가 아니라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의 의미라는 걸 알아듣고는 자, 그래서 문을 탁 닫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여기는 여학생은 지금 듣기를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밑으로 봅시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전철이란 말을 썼어요.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전철의 뜻이 뭐죠? 지하철 전철? 그건 아니겠죠? 자, 전철 여기 없나?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그 과거에 어떤 나쁜 일 있죠? 자, 여기 있네요. 지난날 여기 뭐라고 바꿔놨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다 이것을 전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놨어? 내 말이 좀 어렵나 보군. 자, 그래서 자, 그 말을 조정해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건 말하기를 점검하고 조정한 거죠. 됐습니까? 자, 사례 1은 자, 듣기 과정에서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점검하고 다시 이것을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점검 조정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자기가 점검하고 쉬운 언어로 바꿔서 조정을 했습니다. 각각 듣기와 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닌 활동으로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의사소통의 참여자의 요건이 되겠네요. 자, 지금 남동생하고 지금 누나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지금 남동생이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글을 썼나 봐요. 자, 근데 처음부터 누나는 어떻게 돼요? 귀찮아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 지금 여기 북극곰은 그렇다. 지금 태평양 쓰레기섬에 대한 이야기, 지구 온난화 때 쓰레기섬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도대체 개요는 작성했니? 그랬더니 개요를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똑같네요. 자, 그랬더니 개요도 몰라? 그러더니 자, 그리고 한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무시를 하니까 자, 남동생도 지금 거기도 잘나서 정말 짜증을 냅니다.
자, 사례 3에서 누나는 동생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하고 있고 동생도 누나의 말에 감정적으로 지금 어때요? 반응을 하고 있죠. 자, 이 원활한 소통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네요. 이렇듯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이런 갈등 상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바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말하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있어. 자, 먼저 가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소방관이 와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소방교육을. 자, 거기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 앞으로는 기록해 두어야겠어. 자, 지금 듣기를 하면서 이걸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로 돌 때 그러면서 자,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학생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을까? 이것도 듣기 어떤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에서는 지금 조심 좀 하지 않고 해놓고 나서 야, 딱 좀 다정하게 좀 위로를 건넬 걸. 자, 자기 말하기를 조정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면접인지 자, 이 상황에서 안녕해서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좀 밝은 표정과 씩씩한 말투로 좋은 인상 남겨야지 했으니까 이것도 말하기 조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2번 자,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좀 했는데 자, 누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조금 더 좀 다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쭉 해줬고요. 동생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누나 붙여놓은 부분. 자, 이 파란색 부분은 동생의 대화를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윗부분에 됐나요? 자, 아까 했던 거 가나는 뭐라고 했어? 자, 듣기 과정의 조정, 그 다음에 다라는 말하기 과정의 조정, 점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회자인 학생회장이 지금 뭐에 대해서 자, 자선 장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회의 안건을 제시하고요. 구체적 논의를 지금 하자고 합니다. 자, 근데 문화부장은 지금 어떻게 이 봉사부를 어떻게 해요?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봉사부가 축제 때 딱히 하는 일도 없으니까 이 봉사부한테 맡기자 자선 장터를. 자, 그랬더니 봉사부장도 어떻게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니 무슨 상관이야? 자, 반말투를 쓰고 있죠. 자,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쓸 말투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총무부장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 뜬금없이 뭐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되나요? 자, 그래서 학생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총무의 발언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한단 말인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었고 총무부장은 자선장터 이 진행이 봉사 부원들만으로 갖고는 버겁다 이거에 대해 얘기했다 이거고 자 여기서 문화부장이 다시 중간에 어떻게 불쑥 끼어드는 이것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하기 자 그래서 이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회장이 중간에 말을 끄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발언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에 홍보부장은 그 체육부장의 의견에 대해 좋은 의견이네요 그러면 학생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서 자, 동의와 자,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인물로 바로 홍보부장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상대방의 어떤 말하기 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가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것 중에서 순서 교대의 원리를 한번 배웠어요. 대화의 원리 중에. 그걸 위배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아래로 가시면 자, 여기서 적절성을 판단한다면 자, 여기 봉사부장 입장에서 지금 윗부분에 무슨 상관이야? 이 부분에서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비춰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를 하고 있고 자, 총무부장은 뜬금없이 그냥 동의한다는 말을 쓰는데 무엇에 동의하는지가 불명확해서 자, 화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적절한 말하기가 아니네요. 자, 학생회장이 어떤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여기 대해서 자, 상대방의 불명확한 발언을 들은 다음에 정확한 의미를 다시 물어봤으니까 확인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자, 외려 학생회장은 적절한 듣기 자세를 갖고 있네요. 자, 홍보부장과 비교할 때 문화부장의 의사소통 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홍보부장은 지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금 존중하고 있죠. 자, 거기에 문화부장의 입장에서는 자,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뚝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 이게 그래서 이거이시고 따라서 문화부장은 홍보부장에 비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개선점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듣기 말하기에서 자, 학급 회의에서 반말하지 않는 것, 자, 그다음에 의미 불분명한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 그다음에 뒤에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질문하지 않는 것, 자, 이것들은 고쳐야 될 태도가 되는 거고요. 자, 더 나가서 자,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그다음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또 화제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이 부분에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것도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 뒤에 넘겨볼까요? 자, 2로 바로 지금 넘어갑니다. 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인데요. 자, 우리가 협상을 한다는 거는 자, 우리가 그 아랫부분을 먼저 보고 갑니다. 자,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 방법을 우리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 이렇게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조정 단계, 그 다음에 해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시작 단계는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 단계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합의점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고요. 또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는 단계가 바로 조정 단계예요. 자, 마지막 해결 단계는 자,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해서 합의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까지 와야 되겠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 지금 가 아파트하고 나 아파트에 자, 여기는 주민들이 서로 자주 오가는 그런 곳인데 자, 문제는 지금 최근 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 나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자, 결국 가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이 생겼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이 테니스장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걸 제대로 지금 주민이 이용을 못하고 외려 지금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제기가 된 것 같아. 자, 이 상황에서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두 아파트 대표가 자, 이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서 두 아파트 주민들이 여가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협상을 임합니다. 자, 여기 주의할 거. 자, 여기서 결국 문제 상황은 두 테니스장을 이용한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 이게 문제 상황이 되는 거고 자, 목표는 뭐가 된다고요? 자, 결국 두 아파트 주민들이 다 여가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아까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시작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로 협상 참여자들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아래 다음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처음 시작 단계가 되겠네요. 자, 먼저 가아파트 대표가 최근 나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여기서 바로 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좀 겪고 있대요. 자,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불가피하게 나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나아파트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자, 저희들도 지금 어떤 이용료를 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자,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했네요. 자, 위에 시작 단계에서 나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 증가에 따라 가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될 점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자, 여기서 여기 가아파트의 입장은 뭐예요? 그리고 나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 금지가 입장입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나아파트 주민의 아파트 대표는 나아파트 주민들 역시 이용료 내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이렇게 맞서는 편이야. 자, 이것이 바로 기본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네요. 자, 우리가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찾아보자 이런 얘기겠네.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시작 단계라면, 자, 여기부터 이제 조정 단계로 넘어옵니다. 합의점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협상 참여자들은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 다시 구체적 제안이나 대안 제시하는 단계. 자, 그리고 상호 검토를 하겠죠. 자, 협상에서는 타당한 근거와 그 다음에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 여기서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타당성, 논리성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성공적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즉 협상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안,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가 다른 말로 절충안이라고 하죠. 자, 절충안, 이걸 제시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아파트 대표에서,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서 가아파트에서 뭘 제안했어요? 나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서 테니스장 이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안을 했죠. 자, 그랬더니 나아파트에서 저희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 테니스장을 이용하니까 평일 낮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자, 그건 전면 금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죠. 그 대안이 뭡니까? 자, 요금 체계를 이원화해서 저희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나을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은 가아파트의 제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왼쪽은 그렇고 오른쪽은 나아파트의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가아파트가요, 다시. 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요금 체계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네요. 대신, 자, 다시. 자, 예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니까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 정도를 우리 아파트 주민에게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가에서. 그래서 아파트 대표는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인원을 할애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만 저희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아파트 주민께 개방할 테니까 할애 비율을 좀 더 어떻게 달라? 이렇게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20%는 너무 인원수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위 조정 단계에서 아파트 대표와 나아파트 대표는 각각 근거를 들어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의 대표는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 이용을 그걸 제한하지만, 자, 이제 상대 측의 어떤 사정을 고려해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까지 양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아파트 대표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자, 언제나 나아파트 대표도 요금체를 이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자, 다시 어떻게? 저기 예약 제도와 수용 인원 할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 할애 비율을 20%에서 몇 %로 30% 높여달라고 지금 여기 대해서 제안을 하죠. 자, 마지막 해결 단계입니다.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자, 협상 참여자들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자,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해결 단계입니다.
자, 그랬더니 가아파트 대표에서 저희 주민들도 나아파트 단지 내 여가시설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 인원을 30%까지 할애하도록 했고, 자, 대신에 이제 어디에서 나아파트 대표는 자, 저희 단지의 각종 여가시설을 가아파트 주민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네요. 자, 위 해결 단계에서 두 아파트 대표들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테니스 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자, 결국 아까 목표가 뭐였어요? 자,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생활의 편의를 보장하는 게 아까 목표였죠? 자, 이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자, 이 아파트, 서로 여기서 가의 아파트 대표는 나 아파트의 여가 시설 개방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30%까지 인원 늘렸고, 나 아파트 대표도 이를 수용했고, 자, 여기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해서 상생의 결과를 얻어내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각각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 상황에서 회피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자,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요. 자,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하자 그런데 자, 협상이란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서로 타협 조정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이건 아까 앞에 표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가로 2번에 내려가시면 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 협상 내용 정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가아파트에서 최초 요구했던 내용은 결국 뭐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자, 지금 서로 간에 시간 때문에 서로 저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자, 이 나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다시 최종 결과는 뭐가 조정 단계가 빠졌네요. 자, 조정 단계는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에 한해서 테니스장을 이용해라 이렇게 했다가 자, 또 한 가지 자, 지금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를 나 아파트 주민에게 할애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것은 30%까지 할애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 아파트 단지 여가 시설을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얻은 것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갑니다. 나 아파트 대표는 최초 요구는 자, 그동안 이용료까지 내고 나서 테니스장을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 공동 이용 방안을 모색하자. 자,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뭘 제시했어요? 자, 이용 요금 체계를 한번 이원화해서 우리가 좀 더 지불하겠다. 비용을. 자,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 안 된다고 그랬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여가 시설 개방하는 대신에 할애 비율 좀 높여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 자, 최종적으로 얻고 양보한 게 뭐냐? 자, 양보한 것은 여가 시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양보를 했고요. 대신에 자, 어떻게 테니스장 수용 인원의 30%까지를 이 가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용할 그 테니스장 이용할 수 있게 자, 이걸 얻어낸 거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양쪽이 지금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 협상이라 볼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자, 밑에 나오니까 여러 가지 갈등 많네요. 자, 그거 쓰레기장과 같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이런 혐오 시설이라고 그러죠. 기피 시설. 자,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고, 자, 또 공동 아파트 같은 데에서 애완견 사용 문제에 따른 자, 이런 주민 간의 갈등. 자, 그 다음에 요새 애완견이란 말 안 쓰죠? 반려견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학교 내에 지금 동아리 간의 이용 공간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 집 안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네요. 자, 각각 협상 주제를 가지고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각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조정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해결 단계. 자, 이걸 가지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뭐 때문에 자, 지금
이 동아리에서 체육관 그 운영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농구 그 배드민턴 동아리하고 농구 동아리가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기본 입장과 협상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자, 조정 단계에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배드민턴 동아리와 농구 동아리가 절반씩 이용하자. 자, 그리고 방과 후에는 귀가하는 학생이 많고 체육관 이용이 대부분 점심시간과 동아리 활동이 목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자, 여기서 지금 농구 동아리가 지금 어떻게 자기들이 전체를 사용하겠다는 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다시 상대 측에서 뭐라고 해, 농구 동아리에서는. 자, 그러면 점심시간과 동아리 활동인 목요일 시대는 농구 동아리가 쓰고 다른 요일 방과 후에 배드민턴 동아리 써라. 자, 그랬더니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점심시간과 동아리 활동 시간을 각각 반씩 나눠 이용을 하고 방과 후에 체육관 이용은 요일을 나눠 이용하자. 다시 한번 제안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 시간을 반씩 나눠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점심시간 너무 짧다. 그러니까 공간을 반씩 나누는 것이 좋겠고 자, 그러니까 자, 동아리 활동 시간은 시간을 반으로 나눈 거고 그다음 점심시간은 공간을 반으로 나누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방과 후에 자, 이때는 요일 선택권은 인원이 많은 농구반에게 먼저 줘서 어느 날 먼저 농구부가 먼저 요일 선택하면 나머지는 누가 여기 있는 배드민턴 부가 이제 나머지 동아리가 이제 하면 되겠죠. 자, 해결된 겁니다. 자, 최종 합의안. 동아리 활동인 목요일에는 두 동아리가 시간을 반씩 나누어 체육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자, 점심시간은 짧았죠? 자, 이때는 결국 공간을 반씩 나누어 체육관 이용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은 농구반의 선택권을 고려해서 자, 화요일, 수요일은 농구반이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금요일은 배드민턴반이 방과 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